네, 안녕하세요. 자유자재로 데이터 강화하기 첫 번째 시간 강의를 맡은 최재훈 교수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번 시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주 학교 자체 공지에 의해서 쉬는 시간을 가졌죠. 자체적으로 휴식도 좀 하시고 좀 더 연습을 하신 분도 있으면 좋겠지만 조금 쉬고 돌아와서 좀 더 여러분들이 기력이 차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조금 더 상황도 좋아지고 여러분들도 상황도 더 나아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R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 이게 여러분들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지요. 한 8장, 9장 되면 여러분들이 진짜 현재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R을 가지고 분석해보는 경험도 많이 가져갈 거고 그게 예시로도 책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될 거거든요. 특히 이 R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은 없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제가 강의를 잘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도 하고 있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반복된 연습일 밖에 없어요. R은 엑셀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하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생각하면은 자기가 아직 뭘 써야 될지 모르는 거고요. 아, 그래프 그려야지. 그럼 ggplot2 써야 되겠네? 이렇게 바로 떠오를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 내가 숙지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에 서두를 풀고자 합니다. 연습이야 여러분들이 제가 드린 책만 한 번씩 더 풀어보시고 뭐 혼자 한번 해보는 그런 과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안 보고 할 정도가 된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연습이 된 거니까 그게 이제 믹스가 되면서 여러분들 실력이 확 올라갈 거거든요. 그럴 수 있다고 저도 믿고요. 이번 째장은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면 데이터를 먼저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원 자료를 추출하고 요약하기까지 이런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추출도 가능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요약도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데이터 가공하는 방법이고 내가 원하는 데이터로 가공하는 방법을 이 장에서 배울 겁니다. 이 데이터를 가공하는 방법을 데이터 전처리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이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여러분들이 중요시해야 되는 이유는 이 데이터 전처리를 잘못하시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와 원하는 형태가 어떤 목적이 내가 정확하게 알고 이걸 분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를 종류별로 이렇게 나누고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를 이렇게 합쳐야 되겠구나라는 여러분들의 판단이 서게 되는 겁니다. 이 데이터 가공의 방식은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많이 만지고 사용하고 이해해 볼수록 실력은 올라가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를 R을 많이 사용해 보시는 분이 제일 잘하는 분이 될 거예요. 저보다 많이 사용하시면 저보다 더 잘하실 수 있고요. 특히 R 같은 경우에는 여러 기업에서도 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으로 여러분들 가실 때 엄청난 장점으로 보이실 수 있는 부분이 될 겁니다. 마케팅 부분에는 데이터 분석 부분을 마케팅 데이터 분석으로도 보일 수 있고요. 경영 분석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회계 분석으로 보일 수 있고요. 너무나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시면서 이 수업을 들어주시면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보이실 겁니다. 자, 연속해서 해볼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가질 거고요. 데이터 전처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가공하는 방법을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할 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가공하는,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 패키지를 한번 사용해 볼 거예요. 그래서 패키지라 하면 dplyr 패키지고요. 여러분들 앞에서도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 작업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 이용해서 데이터 가공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그 가공하는 형태의 방법의 함수들,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함수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dplyr 함수는 필터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행을 추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필터는 행을 추출하는구나. 지금은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select 뭐죠? 열 추출하는구나. 아, 행 추출하는 변수가 있으니, 함수가 있으니 열 추출하는 함수도 있겠구나. 아, 열 변수는 select. 그리고 arrange 정렬이 있고요. mutate 변수를 추가하는 함수. summarize 통계치 산출. summary에서 rise를 붙인 거예요. 그리고 group by 집단별로 나누기. 그리고 left join 데이터 합치기 열로. blind rows, bind rows 데이터 합치기 행으로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한 번만 여러분들이 이거 있구나. 이거 있구나. 열 합치기, 행 추출, 열 추출로 거의 하는구나. 그 다음에 정렬하는 거 있고 변수 추가하는 거 있고 통계치 산출하는 거 있더라. 집단별로 나눌 수 있더라. 그리고 데이터 합치는데 열로도 합칠 수 있고 행으로 합칠 수 있더라. 첫 번째 데이터 전처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분석할 때 전체 데이터를 분석하기도 하지만 일부를 추출해서 분석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 데이터를 분석하기도 하지만 일부적으로 내가 원하는 클래스 1 데이터만 추출해서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dplyr 패키지의 필터를 이용하면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는 거죠. 앞에서 필터가 뭐라고 했죠? 행 추출인 거죠. 그래서 우리 클래스 1의 데이터는 행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 데이터를 추출하겠다. 그래서 무슨 함수? 필터 함수를 사용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추출하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만든 후에 그 프로젝트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프로젝트부터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이 6장에 시작하는 조건에 맞춰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 프로젝트 안에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프로젝트를 만드시고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뭘까요? dplyr 패키지를 로드한다는 거죠. 앞전에서 인스톨 했습니다. 근데 불러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인스톨도 다시 하시고 라이브러리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패키지 먼저 만드시고 패키지 프로젝트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6장에 관련해서 만드시고 두 번째가 dplyr 패키지 로드하고 없으면 인스톨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준비하는 건데 제가 강의 자료에 올려드린 csv_exam.csv 파일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 출력합니다.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드는 건 여러분들이 앞에서 하셨을 거예요. 기억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m이라는 라이브러리를 했고요. dplyr이라는 패키지를 라이브러리를 했고 exam이라는 뭘 만든다? 변수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든다? read.csv에서 갖고 온다. 그 read.csv는 뭐다?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읽어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디서 불러온다? 어느 파일로 불러온다? csv_exam.csv 위에 쌍따옴표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난 후에 exam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불러온 데이터가 이렇게 쭉 보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서 클래스 변수열을 보시면 돼요. 클래스. 왜냐?
내가 원하는 클래스의 학생 데이터만 추출해서 분석하고 싶은 내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사실 1번, 일반 학생들 보시면 지금 몇 반까지 있죠? 1반, 2반, 3반, 4반, 5반까지 보이실까요? 쭉쭉 보이실까요? 그래서 5개 반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될 거고, 여기서 나는 일반 학생들의 데이터만 추출하고 싶은 거예요. 일반. 그래서 일반 학생들의 데이터만 추출하는 거죠. 그래서 필터 함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터 함수를 여러분들과 같이 사용해 볼게요. 자, 그래서 이그잼에서 클래스가 뭐만 일반인 경우만 추출해서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이그잼 함수에서 퍼센테이지, 화살표 퍼센테이지, 필터, 그리고 뭐 필터 함수 써서 뭐 갖고 라고 클래스 넣는 1이에요. 넣는 1. 자, 기호 쓰는 법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한다? 단축키 컨트롤 시프트 M으로 하시면 이 기호가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dplyr 패키지는 퍼센트 화살표 퍼센트 기호를 이용해서 함수들을 나열하는 방식 코드를 작성해요. 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형태가 이런 거예요. 이 기호 이용하겠다고 약속한 거죠. 그래서 위코드는 이그잼을 출력하되 클래스가 뭐만 1인 행만 추출하는 조건을 지정된 거죠. 필터 안에 클래스 넣는 1은 클래스 변수값이 1인 행인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필터 안에 조건을 입력하면 조건에 해당하는 행만 추출합니다. 그래서 출력 결과를 보시면 출력 결과 보이시죠? 1인 학생들만 추출된다는 거죠. 특히 필터 조건 입력할 때 같다의 의미 넣는 있죠? 요거 2번 쓰는 거 꼭 기억하세요. 이거 계속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한 번 쓰시고 오류 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수 파라미터를 지정할 때는 등호를 한번 쓰고 같다 를 하는 거고, 파라미터 지정할 때는 한 번 써도 돼요. 그런데 같다의 의미할 때는 등호를 2번 씁니다. 그 앞에서 여러분들이 헤더 할 때 true, false 입력할 때 는 써보셨을 거예요. 근데 true는이니까 는 한 번 썼거든요. 그래서 파라미터, 우리가 파라미터를 지정할 때는 등호를 한 번 쓰면 되고, 같다 의미할 때는 등호를 2번 쓰면 돼요. 1과 같다. true, false는 정해질 수 있는 파라미터 기준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같다 의미는 이것만 1, 완전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2번 쓰는 겁니다. 뭐 얘기 조금 더 드리자면 이 퍼센테이지, 화살표 퍼센테이지가 사실 어떻게 읽냐면 파이프 연산자라고 불러요. 이 물기를 의미하려고 이 그림을 만든 거예요. 물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물기를 연결하는 수도관처럼 함수를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고 해서 파이프 연산자라고 부르고요. 컨트롤 시프트 M으로 기호를 입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배웠으니까 퍼센트, 화살표 퍼센트가 아니라 뭐라고? 파이프 연산자라고 부르시면 돼요. 파이프 연산자를 입력하시면 된다라고 저는 말할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필터 함수를 사용해 봤어요.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반 함수도 추출해 보세요. 자, 한 번 더 다른 방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반 함수를 금방 추출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일반이 아닌 경우, 일반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같이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도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인 경우는 아까 등호를 썼단 말이에요. 2번. 근데 일반이 아닌 경우에는 느낌표 등호예요. 느낌표 등호. 자, 여기서 보시면 보이시죠?
느낌표 등록 아닌 경우예요. 그래서 같지 않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같지 않다. 이 의미는 같지 않다. 이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exam이란 거를 우리가 변수를 만드는데 어떻게 파이프 연산자를 부르고 파이프 연산자에서 뭘 쓴다? 필터 함수를 쓴다. 필터 함수는 어떤 걸로 나눈다? 클래스란 걸로 나눌 건데 클래스란 걸 나눌 건데 뭐라고? 같지 않다. 뭐랑? 1이랑 같지 않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이런 출력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가 나타나죠? 일반이 아닌 경우들이 다 나온다는 거죠. 재밌죠? 자, 3반이 아닌 경우도 여러분들이 바로 연습해 보시면 될 거예요. 너무 쉽죠? 뭐만 바꾸면 돼요? 아닌 경우에서 숫자만 바꿔주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exam이라는 함수를 만들 건데 파이프 연산자를 통해서 필터 함수를 쓰고 클래스에서 클래스란 조건으로 볼 건데 3반이 아닌 경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필터 함수를 같이 한번 사용해 봤고요. 필터 함수를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엄청 쉽게 쓰실 수 있어요. 더 확장적인 개념으로 한번 볼게요. 자, 초과, 미만, 이상, 이하 조건을 볼 때도 필터 함수를 씁니다. 쉬워요. 아까 우리가 클래스 조건인 경우, 같을 경우, 아닌 경우를 했잖아요. 그 등호를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등호로 바꿔주면 돼요. 자, 이번에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수학 점수가 50점을 초과한 경우 다 보여주고 싶은 거야. 초과한 경우. 초과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초과 미만 이상 이하에 대한 등호 방향만 알면 돼. 맞잖아요. 그리고 등호 방향을 알고 그 등호를 어떤 순서로 쓰고 그리고 혹시 이상과 이하일 때는 50도 포함한다는 건데 어때요? 눈을 써줘야 되잖아요. 그럼 눈을 어디에다가 써주면 되는지만 알면 되거든. 그래서 이거 매우 간단해요. 필터 조건을 쓰는 방법만 알면 내가 등호만 바꾸면 되거든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50점을 어떻게 한 경우? 초과한 경우는 어떻게 쓴다? 밑에 보시면 바로 등호 하나만 써주면 된다는 거죠. 간단하죠? 그래서 exam이라는 함수에서 우리 파이프 연산자를 통해서 필터 함수를 쓰는데 어떤 필터로 해달라? 수학이라는 조건 필터에서 뭐 50점 초과한 경우 거예요. 50점 초과한 거 다 보여달라는 거죠. 결과치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보세요. 50점 이하의 점수가 나온 게 있나요? 없죠? 50점 이하의 점수 나온 게 없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초과, 미만, 이상, 이하를 다 걸 수 있습니다. 자, 연속해서 해볼게요. 연습해보세요. 수학 점수가 50점 미만인 경우 미만 어떤 함수를 쓰냐? 50점 미만 미만은 50점이란 점수를 포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써주면 문제가 없죠. exam 함수에서 파이프 연산자 필터 조건에 수학을 조건으로 두고 몇 점? 50점 미만인 거. 그러면 결과치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 수학에서 50점 미만인 점수만 다 보인다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아직 이상은 안 배웠구나. 이상도 같이 해볼게요. 자, 이상에서 어떤 걸 주면 된다. 이상은 80점, 영어 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조건은 영어 점수로 바꿔주면 되고 80점 이상이니까 80점을 포함한다는 소리인데 그럼 내가 79 초과로 해야 되나? 내가 초과하고 미만 배웠으니까 79 초과로 하면 되겠구나라도 할 수 있지만 80점 이상을 지칭하는 조건이 있어요.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이상인 경우는 어떻게 쓰냐? 부등호를 먼저 써주고 등호를 써주시면 돼요. 80점을 포함한다는 거. 그래서
80점 이상이니까 80점보다 크고 그 다음에 같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건, 자 이그젠 폴더의 파이프 연산자 필터 조건 쓰는데 영어를 가지고 조건을 걸었다. 어떤 몇 점? 80점 이상인 거죠. 이상은 50, 80을 포함하기 때문에 가로, 등호가 같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영어 점수 확인해 보면 되죠. 영어 점수 잘 쳤다, 그죠? 자, 연속해서 여러분들 80점 이하인 경우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그잼 파이프 연산자 필터 이그잼이라는 것에서 파이프 연산자를 쓰고 필터 조건을 쓸 건데 영어 점수 80점 이하인 거니까 영어 점수 80점 이하인 경우 이하는 80점을 포함하기 때문에 등호를 써줘야 된다는 거죠. 영어는 점수 잘 친 사람이 많네요. 그래서 이상, 이하 이런 것들을 필터 조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추출할 수 있었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자, 여기서 조금 더 나가볼게요. 조건 한 가지만 충족하는 게 아니에요. 조건을 더 주는 거지. 근데 다른 거 써야 되냐? 아니에요. 필터로만 써도 돼. 그래서 나는 내가 원하는 데이터 정렬은 일반이면서 일반도 돼야 되고 수학 점수가 50점 이상인 경우 둘 다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 두 개를 다 만족한 사람. 둘 다 만족한 사람만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그잼이란 변수에서 파이프 연산자를 불러서 필터 조건, 물을 넣듯이 필터 조건을 내가 거는데 일반도 맞으면서 일반이면서니까 뭐죠? 등호 두 개죠? 그 다음에 and 수학 점수가 50점 이상. 그래서 이번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두 개 더 만족하는 걸 쓸 때는 and를 쓴다는 거죠.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과치를 보시면 자, 일반이면서 수학 점수가 50점 이상이에요. 바로 결과치가 나온다는 거죠.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여러분들 이제 다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2반이면서 영어 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이그잼 변수에서 파이프 연산자 쓰고 필터 조건까지 쓴단 말이에요. 첫 번째 조건이 뭐였죠? 2반이면서 2반 클래스 2 등호 2개 두 개 다 만족시켜야 되니까 and인 거고 두 번째 조건 뭐였죠? 80점 점수, 영어 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80점 영어 이상 잘하시네요. 2반이면서 영어 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다 똑같이 나오죠?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조건도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해서 볼 수 있게 됐어요. 어려운 게 있었나요? 하실만 하죠? 하실만 하죠? 그래서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습해보고요. 한 번 더 나가볼게요. 여러 조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하는 행 추출하는 거예요. 여러 조건 중에 내가 이렇게 조건이 있는데 하나 이상 충족하는 행 불러달라는 거죠. 자, 내가 원하는 조건 이거예요. 수학 점수가 90점 이상이거나 영어 점수가 90점 이상인 사람을 어떻게 해달라? 수학 점수가 90점 이상이거나 영어 점수가 90점 이상인 사람을 다 보여달라는 거죠. 다. 하나라도 만족하면. 엑셀에서 뭐였죠?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앞에는 AND였다면 이거는 무슨 조건? OR 조건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같이 가볼게요.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시면 돼요. 조건 두 개는 나왔단 말이야. 90점 이상, 매스 90점 이상, 영어 점수 90점 이상. 제일 잘하는 사람 찾는 거네. 그리고 필터 조건 쓰면 되겠네. 근데 내가 모르는 건 뭐야? 두 개
두 개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 함수를 어떻게 쓰냐는 거죠. or를 의미하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함수를 어떻게 넣냐? 여러분들 보신 적 있나요? 어디 있는지 잘 안 써서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들 키보드에 보시면 엔터 위에 보시면 영어 달러 기호가 있죠? 달러 기호 위에 보시면 일자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사실 이게 여러분들이 무슨 의미인지 이때까지 전혀 몰랐을 거예요. 이게 or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or를 의미하는 기호고요. 이걸 뭐라 부르냐면 vertical bar라고 부르는데 vertical bar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or 조건을 사용할 거고요. 그래서 영어 점수 90점 이상이거나 수학 점수 90점 이상이거나 두 개 중 하나만 만족하면 or 조건으로 해서 보여줘 라는 거죠. 이 vertical bar를 사용하시면 되고 여기서 영어 점수, 수학 점수 두 개 중에 하나도 9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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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점이면 이상이면 보여달라는 거였으니까 다 90점 이상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도 버티컬 바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해보실 수 있습니다. 영어 점수가 90점 미만, 90점 미만이에요. 그리고 과학 점수가 50점 미만. 제일 못한 사람은 반편성 할 건가? 뭘 쓴다? 둘 중에 하나만 조건을 만족하면 되니까 버티컬 바를 쓴다. 조건들은 이해하실 수 있죠. 90점 미만, 과학 점수 50점 미만. 앞에 조건들은 너무나 쉬워요. 이젠 이그잼 함수에서 파이프 한글자를 쓰고 필터 조건을 썼어. 영어 점수 90점 미만, 과학 점수 50점 미만. 너무 쉽죠? 그럼 여러분들 저와 결과치가 다른가요? 파이프에 선접하고 보니까 다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영어 점수와 과학 점수에서 50점 미만, 90점 미만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조금씩 발전해서 여러분들 벌써 여기까지 왔어요. 조건까지 사용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변수의 값이 지정한 목록에 해당될 경우에만 추출해야 할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요. 1, 3, 5번에 속한 학생이 데이터를 추출하는 상황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1반, 3반, 5반 데이터 다 보여달라는 말이에요. 1반에 속하거나 3반에 속하거나 5반에 속하거나 내가 지정한 목록에 해당될 때는 추출을 다 해줘. 뭐 쓰면 되겠어요? or 쓰면 되잖아. or 쓰는데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두 개만 써봤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번엔 1번, 3번, 5번이니까 세 개의 조건을 써보겠다는 거죠. 앞에는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조건들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1반, 3반, 5반에만 해당하면 돼. 그러니까 1, 3, 5 어떻게 등호 2개 같으면 돼. 그리고 무슨 조건 써주면 돼요? or 조건 써주면 된다는 거죠. 하실 수 있죠? 자,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 이렇게 or 조건을 사용해서 목록에 해당되는 행 다 추출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자, 조금 더 쉬운 방법 한번 더 힌트 드릴게요. %인 퍼센트 기호를 이용하는 겁니다. 사실 기호라고 매치 연산자라고 부르긴 하는데 조금 어렵죠. 그래서 뭐 매치 연산자라고 여러분들 기억만 해주시고요. 이런 기호가 있으면 조금 더 간편하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or 조건 쓰는 함수고요. 그래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그잼 함수 변수에서 파이프 연산자를 통해서 필터 조건을 썼어. 필터 조건은 조건 어디서 확인해래? 클래스로 확인하래. 근데 똑같이 1, 3, 5반인만 다 해당되면 다 보여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매치 연산자를 쓸 때는 뭐랑 쓴다? 콤바인 함수를 같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기존에는 조건들을 다 넣어줬어야 됐는데 이 조건이 해당하는 거면 다 이 콤바인 하나로 보여주면 돼. 그래서 이 지정한 목록에 해당되는 조건은 다 불러주는 거죠. 자, 클래스라는 조건은 이미 들어갔단 말이죠. 이 클래스 조건 중에서 이거에 해당하는 거 다 불러오라는 거죠. 콤바인 1, 3, 5 해당하면 수출해달래. 그래서 그 대신 앞에 뭘 써줘야 된다? 매치 연산자 써줘야 된다는 거죠. 퍼센트 인 퍼센트인 거예요. 이건 단축키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고요. 한번 써보시면 어떤 게 더 편리하실지는 여러분들이 써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다 옹홀 조건을 적어줬었어요. 근데 지금은 매치 연산자를 써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추출을 계속 해봤어요. 추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죠. 근데 대부분 필터 함수를 사용해서 행조건을 여러분들이 빼왔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추출한 데이터로, 추출한 행으로 추출만 하면 뭐예요? 데이터를 만들어줘야지. 그래야지 내가 더 쓸 수 있죠. 그래서 이걸 같이 붙인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이 추출해서 확인만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변수를 만드는 거예요. 데이터를 만드는 거죠. 이 데이터는 이걸로 모은다. 이 데이터는 이걸로 모은다. 이거예요. 기존에 여러분들 이제 조건, 추출하는 행조건 데이터를 쓸 수는 있어요. 맞죠? 이그잼, 파이프 연산자, 필터 조건, 그리고 내가 원하는 어떤 거에서 추출하겠다라는 거 조건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변수로 만들려면 뭐 썼어요? 이때까지 내가 뭐 썼어요? 앞에다가 화살표 써줬잖아요. 그것만 써주면 돼. 새 변수 만들 때처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출한 행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고, 데이터를 조건별로 나누고 활용할 때 이런 형태로 코드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시로 보시면 클래스 1과 클래스 2라는 새 변수를 만든 거죠. 클래스 1과 클래스 2라는 새 변수를 만드는데 뒤에 빼오는 방식은 이때까지 한 거예요. 맞죠? 해석해 볼까요? 클래스가 1인 행 추출해서 클래스 1으로 할당해달라는 거예요. 클래스 1으로. 클래스가 2인 행 추출해서 클래스 2라고 할당해달라는 거예요. 변수로.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민 값으로 평균 구했단 말이죠. 어디서? 클래스 1에서 수학으로 점수 평균 구해달라는 거죠. 클래스 2에서 수학으로 평균 점수 구했고 1반과 2반의 평균 점수를 바로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로 만들었고 그 만든 데이터를 정지한 거예요. 정지해서 내가 원하는 수치까지 본 거죠. 어때요? 여러분들 대단한 걸 하실 거거든요. 잘하셨어요. 엄청나게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연습 한번 해보시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계속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 거는 R에서 사용하는 기호들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자고요. 작다, 작거나 같다. 크다, 크거나 같다. 같다, 같지 않다. 또는 이거 AND예요, AND. 그리고 AND 이게 지금 깨져서 보이는데 AND입니다. AND 그리고 매치 연산자 그러니까 다 한 겁니다, 이거. 그리고 그 외에 산술자도 가능하다는 거죠. 산술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제곱, 나눗셈의 목, 나눗셈의 나머지까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산술 연산자예요. 앞에 거는 논리 연산자였고요. 조건을 지정할 때 사용하는 기호들, 그리고 뒤에는 계산할 때 사용하는 기호들. 그래서 실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시면 자연스럽게 기호의 기능이 익혀집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과 계속 실습하면서 연습해 볼 거고요.
앞에서 배웠던 함수들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MPC 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 데이터들은 여러분들이 그 각 장에 맞게 R 데이터로 분석해 추출하여 과제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힌트고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그 추출한 행으로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들, 여러분들과 하나하나씩 원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강화하는 방법 중에서 행 데이터를 이용하는 dplyr 패키지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함수를 사용해도 되는데, 거기서 특히 필터 함수, 행 추출 함수의 기능을 통해서 많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남았던 변수들, dply의 변수들의 기능들을 다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수고하셨습니다.